학교에서 그럼 사안 조사를 게을리한다, 제대로 막 조사할 아무 의지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거를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게을리하는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성실하게 하게끔, 또 열심히 조사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나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 학교폭력 전담팀 장권수 변호사. 네, 김다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게 그 학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결심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내가 고민하다가 신고를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 뭐 조사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막 이제 뭐 피해 학생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이거 신고해봤자 학폭 안 나옵니다, 그러면 더 곤란해질 텐데 괜찮으세요 하면서 학교폭력을 취하라고 이제 종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좌절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사실은 많이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이제 결심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을 때 정말 이게 해결이 될까? 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 또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더 큰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학교폭력 신고까지 하냐, 좀 이렇게 유난 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존에 괜찮았던 친구들까지도 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큰 결심하고 학폭 신고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학교에서 조사도 안 해주고 학폭 신고해도 학폭 안 나올 거다 하면서 철회까지 종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되게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 학생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을 드려야 되는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단 하나를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은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지 않게끔 항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선생님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고 그래도 고민하는 좀 마음을 좀 갖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싸우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격해지다 보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학폭 전담자가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좀 참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고, 요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당사자들만 불러서 피해 학생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네. 하면은, 요즘에는 이 학생들 진술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드려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진술하는 거는 그 앉아있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는 제3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말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학폭 전담 선생님이 혹시 피해 학생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사안은 부모님이 극성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을 키우셨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는 학폭 심의위원들도 뭐 나중에 애들 말의 진술을 듣고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셨구나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그런 사건인가? 라고 의구심을 갖고 사건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걸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학폭위 심의를 정말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학교에서 그럼 사안 조사를 게을리한다, 제대로 막 조사할 아무 의지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거를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게을리하는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성실하게 하게끔, 또 열심히 조사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나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뭐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을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학폭 신고가 됐을 때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당사자한테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이 서류 원본 자체가 교육지원청까지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네. 이게 누락되거나 변조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학교폭력 당한 거는, 아, 그거는 우리 반 어떤 애가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걸 알고 있어요. 걔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확인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으면은 학폭 전담 선생님께서 그 학생 확인서를 보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이 조사를 미흡하겠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학생 확인서에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간략히 기재해서 좀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추가로 뭐 학교에서 이 정도 일로는 학폭 절대 안 나옵니다. 조치 없으면 나올 게 뻔한데 철회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네, 은근히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럴 때는 진짜 학폭 안 나올 거니까 신고를 철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먼저 학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번거롭죠. 맞아요. 번거롭기도 네. 하고 이제 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입장은 더 곤란하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제 교육적 해결이라는 그 미명하에 학폭 사건을 최소화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네. 권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 학생 중에서 저는 학폭 전문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장난으로 학교폭력 신고한 학생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감정적으로 왜 내가 나만 가해자야? 나도 피해자에서 마폭 신고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피해자인 거를 그냥 장난으로 하는 학생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그 사건의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너무 괴롭고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큰 결심까지 가게 된 건데 이게 학교 선생님의 말만 듣고 철회를 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는 학교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네.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께서 자기가 학폭인지 아닌지 심의한 선생님도 아닌 거고 이 모든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거침으로써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전문가하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고 정말 학교 선생의 말대로 이게 너무 아무 사안도 아닌지 아니면은 충분히 학교폭력이 나올 수 있는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뭐 본인이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결정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학폭 전문 변호사라든지 또는 다른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신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학폭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 잘 네.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인증을 받은 변호사인지 학폭심의위원회 경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셔도 네. 대부분의 변호사들을 잘 걸러서 네.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폭 사건은 이제 완전히 비공개 절차이기 맞아요. 때문에 해당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경력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피해 학생 진단서 같은 서류는 언제까지 좀 제출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증거 자료를. 아, 이거는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학폭심의위원회 당일날에도 제출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가급적으로 그 전날까지는 제출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학폭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은 그 장학사님들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정리된 자료가 아닌 그날 당일 가져가게 되면 물론 그거를 복사해서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하긴 하지만은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불이익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학교하고 좀 관계가 껄끄럽게 돼서 학교에다 전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측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제출한 다음에 학교에다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뭐 학교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뭐 철회를 종용하는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학교도 입장이 있는 게 네. 그 사안 조사를 되게 빡세게 하기가 좀 한 학교에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피해 학생 부모님이
그 사안의 내용을 정말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네.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거 누구나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불이탈을 그러니까 학폭이 아님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네. 이 자녀가 하기 힘든 부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학교가 생각합니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아이를 지키는 거는 부모인 내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은 됐다.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장건수 변호사 둘 다 이제 학폭위 위원장 하고 있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래 상담창 통해서 상담 예약 신청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 네.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큰 네. 해결책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